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한 살씩 더 드셨네요. 포지님, 네. 올해 결혼하세요? 올해 결혼 못하죠. 올해는 힘들구나. 네,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30대 일정상. 후반에 하시겠네요, 이제 그러면. 30대 후반에도 못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진님 근데 되게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네요. 네. 작년에 이제 요맘때 아니다. 올해 3월에 원래 식장을 예약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회사에 식장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놨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회사가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널널해져가지고 네.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 결혼이라는 건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또 상대방의 뜻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회사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으셨네요? 그러게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능력자 감사합니다. 포지.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하루살이 인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또 톡톡썰랩의 경사가 또 일어났어요. 드디어 유튜브 500명 돌파했습니다. 이야. 와. 500명 돌파하니까 이제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요. 오, 정말요? 단지 이제 팬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팬 가입을 받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서류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직 준비 중이지만 네. 팬 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한번 팬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사에 맞춰서 또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포지의 지인 로스코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스코입니다. 로스코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포지님하고는 사실 대학원에서 알게 되었고,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보 공유를 하다가 그 인연이 실제 이제 원으로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7년차 마케터로 근무 중이고요. 네. 네. 최근에는 좀 일을 쉬면서 좀 뒹굴뒹굴하는 좀 매력을 알고 있어요. 쉬는 청년. 네, 그쵸. 혹시 또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세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성우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로스코님 모시고 하는 오늘 주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새해에 맞게 트렌드를 쫓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트렌드 장인을 모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년차 직장인인데 회사에서의 제 실무 능력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은 광고 대행사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대기업 인하우스 카피라이터로 일하기까지 저는 제 감이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자신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성과로 증명해냈고요. 그 결과 올해 저는 팀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이제 제 실력에 스스로 믿음이 없습니다. 업계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전만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회의 때도 보수적인 의견만 내고 무엇보다도 주니어들이 내는 의견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카피라이터라면 트렌드는 만들 수 없어도 적어도 트렌드를 읽을 줄은 알아야 하는데 감을 잃은 것 같은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저 어떡할까요? 직무를 바꿔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직장인의 고민이면서도 또 조금 특수한 직무라서 직무에 대한 고민도 있겠네요. 근데 그쵸. 또 로스코님이 음. 광고 대행사에서 정말요? 경력이 있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맞춤 사연으로 보고. 네, 그러네요.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제 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진짜요? 와, 네. 신기합니다. 그러면 로스코님도 거의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네. 거의 직장 경력이 한 10년 차 정도 되시는 걸까요? 7년 차, 8년 차 정도 7년 돼요. 차,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약간 그렇죠. 간략하게 뭐 회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경력이 음,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첫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있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질병관리청 이제 홍보대행, IMC 캠페인 홍보대행도 하고, 스테들러 코리아라고 혹시 문구기업 아세요? 독일계. 알죠, 알죠. 네. 알죠. 거기 한국지사 마케팅도 했었었고, 최근 회사에서는 HS에드라고 해서 네. LG 계열 광고 대행사예요. 거기에서 LG U 플러스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어요. 와. 정말 거의 멋지다. 네, 트렌드를 계속 쫓는 진짜 그러니까요. 마케터의 삶을 살아셨네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 네. 트렌드를 쫓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항상 그 트렌드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상대적이다 보니까 저도 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연을 한번 보면 어쨌든 저희 비슷한 게스트님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에서는 보면 지금 내 직무 역량이 너무 자신감이 없다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이야기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한 조이님 네. 직무 내 역량에 자신감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역량이요. 네. 근데 저는 아직 1년 차도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재미는 있는데 이 역량을 뭔가 객관적으로 지표로 아직 평가받은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선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미있니? 늘 저 막 입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재미는 있어? 이러면 재미있어요. 이러면 네가 재미있으면 역량이 충분한 거다. 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하세요, 너무 좋은 키키님? 얘기다. 조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네네. 똑같아요. 1, 2년 차에는 어떤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재미를 느낀다면 너가 어느 정도 이 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럼요. 너한테는 시간만 있으면 된다. 음.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좋은 얘기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키키님은 좀 어때요? 요즘 어쨌든 좀 중간 딸인데 지금 네네. 모든 회사에서 아. 좀 허리급인데 네. 좀 역량에 자신이 있으세요 직무에? 키키님이 허리급이에요? 허리급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부서에서. 사실 이제 어. 7년 차니까 그쵸? 저도 부서에서. 제가 벌써 7년 7년 차입니다. 네. 근데 저는 중간에 사실 직무 변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업무에서는 제가 이제 3년 차가 되는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사실은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맞아. 하고 있지 않나.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잘할 것 같은데 맞아. 라는 생각을 버릴 너무 수가 공감되네. 없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직장에서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듯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포지션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르겠다. 근데 우리 게스트분께서 인하우스에서도 일해보시고 대행사에서도 일해보셔서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심지어 대한 뭐 지자체 일도 맞아요. 하셨어요. 정말 궁금증이 모든 좀 많이 분야를. 생겼어요. 음. 마케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질문할 거리가 많은 주제일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그러게요. 아니 근데 방금 키키님이 말씀하신 거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스코님? 나는 회사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야 돼 네. 라는 의견에 공감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대체 불가한 사람이 있는 회사는 잘못된 회사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그렇죠. 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맞다, 맞아요. 돼야지 또 그게 네. 기업이니까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로스코님?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현답이네요. 같고 실제로는 사실 너무 좀 디스토피아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대체 불가능한 현대사회의 일꾼들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음.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지금 인하우스에서 네. 홍보랑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네네. 궁금한 점은 사실 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마케터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긴 사실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오거나이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인하우스에 있으면서 뭔가 그런 현타를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처음에 인하우스에서 시작하셔서 나중에 또 대행사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커리어 패스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네.
인하우스에 있다가 대행사로 갔다가 인하우스 갔다가 대행사로 온 좀 이력이 독특한 편이긴 한데 맞아요. 각각의 그 이제 조직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구조 면에 있어서도 느껴지는 슬럼프가 다르더라고요. 한계도 다르고. 한 10년 뒤 플랜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 찍먹을 해본 마케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직접 전략도 구상을 해보고 에이전시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실무도 뛰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커리어 패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된다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기보다는 이제 뭐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서도 원포인트 업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을 크게 잡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내 기분이랑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 업에 대한 뭐 본질적인 고민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날이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구나 그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지내는 게 슬럼프를 해결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럼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이 되게 어린 분들도 계신데 인하우스가 어떤 거고 대행사가 어떤 건지 조금 나눠서 설명 한 개념 차이를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도 해주실 잘 수 몰라가지고. 있을까요? 로스코님 저희 그 청취자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세요. 네. 10대 분들도 탄탄하고 네. 20대 분이 당연히 많지만 저희 네. 또래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10대 분들 눈높이에 조금 맞춰서 네. 인하우스와 대행사 네. 이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가능하시다면 영어도 좋은 게 저희가 국가가 되게 다양해요. 국가도 너무 다양해요. 대한민국 그쵸? 청취율이 80%밖에 안 돼요. 아 정말요? 80%나 20%가 다 그래요. 해외예요. 20% 네, 해외입니다. 신기합니다. 네. 세상에 제가 영계 국어라서 네 다른 언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브랜드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나이키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1년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걸 큰 그림을 그리는 딴이 있어요. 그걸 인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 이제 모든 실무적인 일이 굉장히 마케팅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온라인의 마케팅, 오프라인의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손발이 뛰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에이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키에 뭐 5개 광고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디지털 광고 대행을 해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집행해서 이제 이게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더 쉽게 예를 들면 나이키 안에 있는 인하우스 마케터와 나이키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가 협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조금 사연 돌아오면 직무 역량의 자신감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저희 포지님과 로스코님은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혹시 내 직무적 역량이 자신감이 떨어져서요? 아니면 혹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포지님은? 키키님 얘기하신 음.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음.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광고 대행사나 뭐 프로덕션 이런 쪽에 계신 분들보다 실무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좀 겉핥기로만 그냥 우리 회사 일만 알고 그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채우고자 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음. 그럼 로스코님도 그런 마음으로 좀 진학을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아직 학사예요. 네. 네, 저는 석사가 아니라서 조금 가방끈이 짧지만 전 석사 가시는 분들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왠지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앞서 맨 처음에 포문 여셨을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선배가 이 일이 재밌냐. 네네. 저는 재미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랑 돈을 투자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커리어를 갈 때까진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긴 했어요.
확실히 재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일은 재밌어야 하는데 말이 쉽죠. 맞아요. 어쨌든 그 아까 지금 계속 그 선배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재미가 있으면 본인은 시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키키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시간과 함께 직무적인 역량 혹은 일을 잘하는 그런 능력치가 계속 정비례해서 올라갈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워딩을 나눠서 표현을 하자면 실력이라는 게 있고 노력이라는 게 있고 시간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간 동안 노력이라는 걸 기울이고 그걸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키웠다면 그러면 시간이랑 정비를 하겠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로스코님께서 지금 사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인하우스로 처음에 삼성전자를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잖아요. 어떻게 안 보더라도 좋은 회사죠. 그냥 네, 대놓고 그냥 좋은 회사. 회사예요. 그 좋은 회사에 갔다가 사실 에이전시에 간다는 거는 뭐 연봉을 높여서 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건을 하향해서 가시는 느낌처럼 밖에 저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내가 다시 뭔가 브랜드 쪽으로 인하우스 쪽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걱정은 전혀 없으셨어요? 너무 나이브했었던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지 이게 가장 최우선 조건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연봉을 1,000을 낮춰서 갔던 것 같아요. 연봉을 1,000을 네. 낮춰서요? 네. 와.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그때 네. 몇 살 때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20대 중후반이었어요. 네. 중후반이요? 네. 저랑 비슷한.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후로 이제 캐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군분투를 했죠. 근데 그 딱 첫 시작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인데 내가 꿈꾸고 있는 거는 다 찍먹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두려움도 되게 컸을 것 같고 그 딱 첫 시작을 할 때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 같은데 그런 주변인들은 없었나요? 뭐 말린다던가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마케터들이 워낙 이제 이종 간의 이직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이제 맛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고, 단지 이제 한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말 도전 정신이 투철한 로스코님 모시고 있고 최근에 갑자기 도전 정신 얘기하니까 잠깐 오늘 살짝 너무 지금 저희가 교양 방송 같긴 한데 네, 교양 방송이에요, 저희 네, 사실. 최근에 스타벅스에 해리포터 케이크랑 뭐 나왔잖아요. 콜라보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엊그저께 이제 네네. 직장 저희 팀원들끼리 스타벅스에 갔는데 네. 윤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케이크 한 개 골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9화 4분 해상 케이크가 너무 예뻐 보이길래 저거 어때요? 했더니 윤호님은 진짜 도전 정신이 투철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로스코님 좀 어떠세요? 만약에 신메뉴가 막 나왔어. 네. 아니면 새로운 음식들 좀 많이 도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내가 늘 좋아하는 메뉴 좀 가는 편이세요? 이것도 간헐적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선 먹던 것만 먹다가 어떤 것만 마케터니까 새로운 거 도전해봐야지 하면서 인위적으로 도전하는 편이에요. 일적으로 도전하시는 편. 조이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먹던 것만 먹는 거. 먹던 것만? 진짜 포지님은 트민남 저는 그냥 맛있어 보이면 뭐 먹던 거든 새로운 거든 도전하는 편. 네네. 키키님은요? 저도 근데 억지로 이제 먹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로. 근데 저는 누구를 데려가요. 그래서. 너가 이거 시켜봐. 그러니까 너가 먹어. 나 한 입만 먹을게. 좋은데요? 좀 나쁘지 않죠?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네네. 합리적인 키키님과 자 그러면 우리는 슬럼프 겪은 적 없는지 조이님은 네. 지금 막 이제 막 입사한 그 회사에서는 슬럼프가 없었겠지만 지금 있는데요? 있어요? 아니 윤호님 1년 차 때 1년 차의 슬럼프가 맞아. 있는 겁니다. 있겠죠. 0년 차이란데. 그리고 0년 차도 네, 있어요. 맞아. 있어요. 궁금한 거는 인턴을 꽤 오래 했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쵸. 인턴 때는 좀 슬럼프가 없었어요? 인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끝이 정해져 있었고 아. 그 기간 안에 뭔가 내 모든 걸 쏟아낸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확실했었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니까 더 재밌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끝이 안 보이면서부터는 약간의 이제부터 슬럼프가 시작이구나. 생각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회사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주인의식이 있네. 주인의식 처음부터 갖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인 대단해. 그러니까요. 포지님은요 슬럼프 언제쯤 오셨어요? 슬럼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기억하기로는 간헐적으로 계속 오시잖아요. 슬럼프는 안 온 시기를 찾는 게 그치, 사실 그게 현명한 그래. 거야. 지금 괜찮으세요? 대부분은 너무 맞는 말이다. 지금 칼바람 한번 불었으니까 지금 좀 괜찮아졌죠. 근데 회사에. 그 칼바람은 이제 저를 향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돌고 나면 또 입맛이 뚝 떨어지긴 해요. 아, 칼바람이 그쵸. 한번 돌면은 네. 그지 같은 회사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망하고. 뭐 슬럼프야 뭐 늘 있죠. 지금도 있고 이따 녹음 끝나고 지원서 쓰러 갈 거고. 아니, 평생 쓰세요 지원서를. 아니 붙을 때까지 써야죠. 아무도 그래요. 근데 그만 그 쓸 말이 수가 맞는 것 이게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슬럼프는 맞아요. 본인이 극복해야 하는 거지. 맞아. 로스코님은 슬럼프 좀 강하게 임팩트 남는 슬럼프 있으세요? 전 직장에서 네.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네. 막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하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업계에서 맞아. 살아남고 맞아, 싶고. 진짜 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약간 보통 그런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싶어하면 더 못하게 되는 맞아. 그런 게 있어. 있어. 힘이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게 맞아. 좀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키키님도 좀 슬럼프 경험이. 저도 뭐 주기적으로 오는데 저는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일을 한 만큼의 리워드가 없을 때 좀 확실히. 리워드가 없을 네. 때.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공감합니다. 윗사람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리워드가 여러분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워드는 꼭 뭔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 말고도 윗사람에서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 맞아요. 그게 이거 크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애석하게도 좋은 윗사람을 못 만났다 보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겪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음 직장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어떤 어떤 거죠?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사장이 되겠다? 아니, 그럴 역량은 제가 없고요. 어. 동료가 곧 복지인 회사. 너무 네. 중요해요. 저는 진짜 보고 배울 사람이 좀 많은 윗사람 토스가 중에서요. 토스요? 토스는 맨날 그 최고의 복지가 동료라고. 네, 근데 그런 그건 얘기를 본인들의 미션이고 아직 실현이 못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 막 그 올리던데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토슬람이라고 네, 불리는 그때도 분들이 얘기하셨네. 막 그래요. 우리 동료들 너무 최고다. 어. 진짜 미친 듯이 일한대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키키님 말 네. 너무 공감하는 게 네. 나는 슬럼프가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것 같아. 그래 맞아요. 리더가 바뀔 저도요. 때나. 윤호님은 어떤 리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회사에서 네. 한 3개월 전에 리더가 바뀌었는데 네. 그때 슬럼프가 이제 세게 왔었어요. 어. 왜냐면 저희 리더가 저희 조직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스카웃돼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제 평가 자리이기도 하죠. 그쵸.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는 평가 자리인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이제 1대1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너가 이 일을 하는 게 맞겠냐. 나는 내가 봤을 때 너는 이 일이 안 어울린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본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만에요? 네네. 너무 판단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슬럼프가 왔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요? 구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굉장히 진짜요? 빠르시군. 네, 근데 네. 저도 조금 살짝 기분이 나빴고. 그쵸. 아니 살짝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모욕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저희 팀원들 얘기하면서 팀원들 중에 누구랑 가장 일 스타일이 잘 맞냐. 뭐 A, B, C가 있는데 자기는 A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은 어떠냐 이러시길래 다 안 맞는데요. 저는 제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리더가 이제 그러면 더더욱 윤호님은 안 맞는다. 우리 팀이랑. 근데 어머. 그거는 되게 말을 아다르고 그쵸. 어다르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장점이 있는 분이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팀원들이랑 협업이 같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죠. 맞아요. 좋은 리더의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역량이 없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분이랑은 좀 그렇게 해서 슬럼프가 좀 세게 왔는데 올만하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본인이 입맛에 맞는 팀원들을 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지금 3개월 됐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음.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 음. 저도 그분의 리더 방식이 이렇게 소통이 방금 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해결해주고 있지만 한 번씩 상사 때문에 아니면 동료 때문에 겪는 그렇죠. 슬럼프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그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왜 그런 재미 삼아 보는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네네. 호사분면 다들 아시죠? 어떤 거죠? 호사분면이라고 해서 뭐 일도 잘하고 아, 성격도 네네네. 좋으면 아. 호인이고 네네네. 일은 있죠, 못하지만 성격은 좋으면 음. 뭐 뭐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 네.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아 좋죠. 일은 못하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 와, 그 내 동료로 일은 동료로? 너무 잘하는데 개싸가지 없는 사람 조이님 와, 뭘 택하실래요? 일단 저는 저의 윗 상사가 일은 못하는데 너무 착하신 분이고요. 근데 죄송한데 네. 이거 호사분면 뭔지 윤호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좋아요. 가는 네. 게 어떨까요? 좋아요, 방송 좋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호사분면이 호인,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댐댐이가 좋은 사람 이런 부분들을 호인과 이게 좀 조금 단어가 조금 빡세네요. 호인과 호구 아, 그리고 호랑이, 호로새끼 이렇게 총 어머.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눠놨대요. 호로 새끼는 일 못하고 성격이 안 좋은 너무 거겠네요. 궁금하네요. 호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인은 당연히 일사분면이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도 잘해, 친절해. 그리고 이사분면은 친절하지만 일은 못해. 그러니까 호구죠. 아 그게 호구예요? 네, 오케이, 이게 오케이. 호구네요. 그리고 3, 4분면은 일은 되게 잘하는데 성격이 좋지 못해. 호랑이. 호랭이. 네, 제 리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 최악이겠죠. 일도 못해. 성격도 최악이야. 호루새끼라고 하네요. 요런 호사분면이 있는데 사실 이분면만 봐도 두 가지 이분법으로만 봐도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쓰레기가 있고 성격은 와. 너무 좋은데 일이 너무 답답해. 진짜 음. 막 쥐어 터지고 싶어 막. 그러면 조이님은 지금 상사가 일을 살짝 못하는데 착해. 저 정정할게요. 네. 호땡인 것 같아요. 호구다. 네. 아니요. 호땡땡땡. 호땡땡땡. 네. 그분이 네. 사사분면이다. 네. 저희 대표, 그러니까 더 위에 계신 분이 호랭이고, 근데 이거 저희 한번 저번에 옛날에 그 직장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다 일 잘하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로스코님은 좀 어떠세요? 동료로서. 일 잘하는데 성격 나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쁜 분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최악의 성격 쓰레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포지님 기억 남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일을 깔끔하게 되게 잘하는 선배였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였는데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후배들 싸대기를 때려요. 이거 처음부터 네. 너무 강한데요? 다음날 본인이 이건 기억을 못해. 기억을 쓰는 못해요? 사람이 진짜 최악이네. 이거 범죄자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건 호랭이가 아니라, 범죄자야. 그러니까 쓰레기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근데 회사에서 평은 되게 좋았어.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근데 후배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떤 후배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들이받아가지고 고쳐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일을 잘한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인적 자원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상사한테만 인정받는 게 일을 잘하는 건 맞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맞습니다,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일 잘해요. 진짜 자기가 어떤 거든 뭐든 진짜 너무 잘하는데 제가 겪은 거는 타부서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뭘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듣더니 씨발 제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회성. 아니 이거는 당신이 하세요. 장난 그러니까 아닌데? 땡땡님이 이런 것까지는 해야지 저한테 와가지고 씨발 이걸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로 가는데 타부서에 있던 그 이제 그 혼난 분, 그러니까 욕 먹은 사람의 선임이 땡땡씨 좀 날카롭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엄청 좋게 말이네 선임이. 약간 그래서 제가 겪어본 쓰레기 중에 한 분은 면전에 대고 그렇게 욕한 사람. 네. 같이 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근데 울었을 거예요 그날.
그 그쵸. 욕먹은 사람. 말도 안 그치. 돼. 선배가 그러는데. 로스코님이 만나본 최악은 좀 어떠세요? 저는 직장 동료인 것 같은데 네. 별명이 구미호라고 불리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적응하려면 처음에 좀 온보딩 기간에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 이제 너무 경쟁적인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일을 잘하는데 쟤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일이 너무 안 돼라는 거를 상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제가 담당이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개인 톡을 보내고 단톡방에서는 혹은 상사랑 단둘이 얘기할 때는 저 친구가 일을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더 하는 우와. 거예요. 라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와. 정치질 네. 진짜. 최악이네요. 최악이다. 진짜 이건 진짜 최악이다. 너무 지능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면은 그래 내 거 네가 다 가져가 하는 편인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번아웃이 또 오더라고요. 가뜩이나 근데 또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일을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나쁘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료는 내가 견디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 게임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저는 그래도 일 잘하는 것보다 그럴 수 착한 있겠네요. 사람으로 그게 선택할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낫겠네요. 음. 최악들이 진짜 많네. 음. 이렇게 좀 슬럼프 얘기들을 다 해봤는데 저희가 그 슬럼프 극복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키키님은 좀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 말고 네.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푸세요? 그거는 저는 음. 솔직히 명확한 해결법은 그 아, 그러면- 조직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 좀 더 좁혀볼게요. 네네. 자기의 커리어에 있어서 직무적인 내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 네네. 좀 슬럼프가 올 때 그럴 땐 좀 어떻게 극복하는 편이세요? 저는- 공부를 한다 뭐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면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게 뭔가 뚜렷한 뾰족한 해결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가끔은 이게 뭔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 자체가 해결법일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공감돼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그냥 거. 버티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엄청 어려운데 막 뭘 찾아요 열심히. 근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지 그쵸. 않나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스스로 대견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그쵸.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버틸 때 옆에 정말 농담 따먹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겠죠. 맞아요. 정말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포지- 복지죠. 최고의 복지. 맞아요. 동료. 진짜. 포지님의 극복법은 뭐예요? 지원서 쓰기? 어떻게 하셨어요? 입으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도 어떻게 쓰고 하셨어요? 계신 거 아니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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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싶었어 있었는데. 너무. 아 근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개인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커리어를 쌓고 내 성과가 이제 회사의 성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내 이런 업무적 가치관이랑 안 맞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슬럼프가 오는데 그럴 때 이제 지원서를 쓰면서 이제 다른 회사에 내가 이제 지향하는 회사에 가서 이 업무를 맡을 때 막 내가 상상을 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뭔가 저 출구를 질문이 찾은 것 하나 더 같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막 희망차요.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그 오퍼가 어쨌든 그쪽에 받아들여지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수없이 뭔가 오퍼를 거절당해요. 그럼 새로운 스트레스가 창출이 또 되는 것은 아닌지. 근데 또 써. 회사는 다른 데를 또 써.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희망을 만들어. 계속 희망을 만들어. 이게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지원서 쓰는 주기가. 아,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주기로 써야 된다고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아, 아니 이제 일주일 개인- 슬럼프 극복.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네. 슬럼프를 느꼈어. 어. 그 시점부터 지원서를 쓰기 시작해요. 어. 한 10군데 정도를 떨어져요. 근데 그 10군데 정도 떨어지는데 한 달 한 반 정도? 2달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면 이제 지쳐. 지쳐. 그럼 한 달 또 쉬어. 그러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뭔가 또 이제 좋은 일이 좀 생겨. 좋은 일이 좀 생겨. 어. 그럼 다시 또 마음을 잡고 일을 자꾸 하다가 그래 일을 하자. 또 다시 이제 슬럼프를 느끼는 시기가 오면은 아, 또 너무 다시 또 이제 지원서를 채용이 쓰고. 열려 또. 예.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붙어. 그럼 이제
발전적으로 가는 거고. 정말 긍정적이라서 포지티브라서 맞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주기입니다, 여러분. 네, 들으셨죠? 3개월 6개월. 6개월 전 주기로 6개월 주기로. 네. 좋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로 좀 푸는 것 같아요. 나 맞아.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힘들어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소통하는 거. 로스코님은 좀 어떻게 푸세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마음 잘 맞는 동료랑 술 네. 한잔하면서 좀 푸는 것 같고 아니면 맞아. 전 회사에서는 동료는 힘들었지만 팀장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팀장님이랑 업무 얘기하면서 뭐 개인적인 얘기하면서도 풀었고 그게 좀 더 힘들다 그러면 저는 저를 돌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반신욕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조이님은 이제 어떻게 좀 풀 생각이세요? 이런 지금 어떻게 풀고 계신지도 좀 풀고 궁금할 것 있으신가요? 같아요. 지금 좀 못 푼 저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런 베이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초심을 약간 돌이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입사할 때 여기 초심. 들어오려고 얼마나 맞아. 맞아. 간절하게 막 맞아. 지원서도 쓰고 또 막 면접도 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나. 특히 그러니까 회사보다도 사실 이 일 자체에 대한 나의 노력해온 기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제가 조이님을 뵀는데 네. 조이님이 주변에 약간 초록색 뭐 아우라가 약간 흐르는 것 같아. 혹시 뭐 잠깐 괜찮으면은 조이님 요새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수면차의 제가- 슬럼프. 제가 입사하자마자 팀장이 됐어요. 네? 네? 이게 그건 뭐야? 팀장이라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이세요? 직업 특성상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쵸, 메인 그쵸. PD가 되셨군요. 메인이 되면서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맡으려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그쵸. 그 그 상황이 저의 있잖아요. 호땡땡땡 그 상사분께서 네네네. 던진 거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신입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사수도 없는 거예요. 아, 사수가 소름. 너무 국장이에요. 사수 그럼 어디서 배워요? 근데 국장님은 또 실무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진짜 뭘 저 혼자 배워가는 처음 거죠. 생방할 때 안 계셨어요. 1인 죄송한데 농담 한마디 하면 그냥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국장님한테 검사받는 1인 크리에이터.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겠네요. 예, 약간 근데 눈물 글썽글썽 하시네. 그 너무 힘들겠네요. 조이님. 예, 조금 힘이 드는데 근데 또 저는 어쨌든 이런 큰 경험을 사실 0년 차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엄청난 거죠.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 제 진짜. 주변에 라디오 PD 지금 CBS 이번에 입사한 친구도 있고 부럽다. 저도 좀 부럽긴 그래. 한데 사실 여기가 더 너무 좋아. 부러웠어요. 이긴 한데 아무튼 0년 차에 메인을 맡는다? 없어요. 그냥 없어. 연차 메인 어딨어. 음. 진짜 잘 없지. TV에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유일하잖아요. 그래. 대체 긍정적이다. 불가능한 인원이네요. 그러네. 여기. 이건 정말 대체 좋은 불가능하네요. 경험이 될 너무 거예요. 웃기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인고의 버티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사실 오늘도 회사 갔다 왔거든요. 아. 아침에 그 광고 편집을 해야 모르겠다.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너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일상이. 아.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쩐지 좀 바뀌었어요. 여기 네, 풍경이 살려주세요. 바뀌었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자, 어쨌든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만 버텨보시기 네, 바라겠고. 조이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진짜 네, 화이팅. 파이팅.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오면 그래서 이분은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직무를 바꿔야 할까요? 팀장직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데 마지막 조언을 한번 해주십시다. 포지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 생각이 드는 건 음. 아까 시작할 때 음. 우리가 회사에서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인지 없는 인력인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누구나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3개월만 가르쳐 놓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자기 몫은. 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고 또 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팀장이시니까 좋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그런 이제 팀으로서 조직으로서 회사로서 일할 때 역할을 잘하는 게 저는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 지금 직무적인 역량에 자신이 없어도 그쵸. 리더로서 네. 또 다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포지님 지금 누구나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톡톡썰랩에서 포지 자리 누구나 대체 가능해요? 로스코님이 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체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체하는 그런 자리였군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포지님의 의견이었고 알겠습니다. 로스코님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네. 특히 좀 연차가 쌓이신 분들은 네. 전문성은 쌓였는데 트렌드는 못 따라가 이런 고민 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대 연구소라고 대학 내리에서 운영하는 네. 트렌드 조사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재훈 파트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밈을 몰라도 괜찮다. 트렌드를 몰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너무 일방향적으로 팀장은 팀원한테 배워야만 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견은 수평적으로 나누되 의사결정만 다소 그냥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트렌드는 배우고 못 배우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저는 자기를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즐기고. 좋습니다. 포진님과 로스코님의 조언이 진짜 거의 현답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연 자체도 트렌드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트렌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책 2025 트렌드 코리아 저자가 누구시죠? 키키님? 너무나 유명하신? 지금 그 두 글자가 헷갈리거든요. 둘 다 얘기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맞겠지. 제가 지금 니은 히읗이 맞는지 히읗 니은이 둘 다 맞는지 둘 다 아닌데요?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요새 그 엮은- 고유명사가 진짜 기억이 안 아니 나요. 길 같네 그거. 엮은이는 아는데요. 이거 같네. 네네 그런 어쨌든 느낌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그래요. 그분이요. 맞아요. 트렌드 코리아를 바탕으로 네. 저희가 트렌드의 장인을 모셨기 때문에 로스코님과 트렌드 이야기를 2부에서는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사연자분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게 그럼요. 네. 사연자분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인하우스에서 카피라이터까지 두는 기업이면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 팀장이 한다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실무선에서 뛰는 것도 있겠지만 호진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더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고 그걸 실행을 시키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제일 힘든 건 위에 결제를 받는 거거든요. 윗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게 튜닝을 해서 보고서를 통과하게끔 해주는 게 팀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회의감을 가지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조금 더 본인이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너무 네. 좋은 얘기 꼭 해주셔서. 통과시켜주세요. 맞아요. 저희 부서장님은 맨날 반려대왕이셔서 결제 빨리빨리 잘해주는 네. 상사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윗사람한테 맞습니다. 통과 잘 되게끔 해주는 상사들 그 있잖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맞아. 그거를 정말 못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언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고 2부에서는 네.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 2025 트렌드 코리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